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중산층 몰락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우리가 양극화라는 말을 들어본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많이 듣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사람들이 이제는 양극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원래 사회는 피라미드형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마련인데 가운데를 이루고 있어야 할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다수인 하위 계층과 소수의 부자들만 남는 현상을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산층이 몰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근로소득, 즉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물려받은 자산은 거의 없고 교육을 통해 비교적 높은 소득을 갖게 된 계층입니다. 그런데 자본이 갈수록 거대화되면서 자본이 벌어들이는 돈이 노동이 벌어들이는 돈을 갈수록 압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과 AI가 등장하면서 고급 인력이 담당했던 직업들이 앞으로는 기계로 대체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고 해도 그건 구글이나 아마존 주주들에게나 좋은 일이지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수가 싫어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진행될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통해 더욱더 부자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기계가 인간의 일을 빼앗는다? 예전 같으면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최하위 계층에게도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비록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지만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인들에게 있어 중산층은 도움이 안 되는 계층이면서 세금을 걷기가 제일 좋은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중산층을 대변하는 주류 정당은 없습니다. 중산층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게 많고 자신의 이익을 잘 계산하며 이성적으로 투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죠. 정치인들에게 있어 중산층은 부동층이자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당에도 확실한 지지계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정당은 하위층 또는 자본가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없는 고소득자나 근로소득자는 일종의 호구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서민 정당을 지지합니다. 사실 서민 정당, 다른 말로 좌파 정당은 반드시 증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 최대 세원은 바로 이런 중산층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 호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소득이 대부분 근로소득이면서 수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한 나라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인세, 자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혼자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면 자본의 특성상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람들은 흔히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가 적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부자의 비율은 아주 적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자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편이 정부로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어찌 보면 곧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이 중산층에게는 몰락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이 기억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에 베팅하지 마라. 중산층은 교육을 많이 받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가끔 남들보다 두 발자국 앞서가다가 극단적인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는 본원 가치가 없고 종이돈에 불과하므로 실물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금이나 은을 사는 것이죠.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다 팔고 현금화한 후에 폭락만 기다리거나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변방의 논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은 거대 자본과 소수의 창의적인 혁신가들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변방의 논리보다는 자본가, 즉 부자들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폭락을 예측하려던 투자자들이 잃은 돈이 폭락 자체로 사라진 돈보다 훨씬 많다. 다른 말로 부정에 베팅하지 말라는 겁니다. 폭락론은 10%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인데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폭락의 시기는 10% 미만이었습니다.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낮겠죠. 게다가 부자들은 이 10%의 하락기조차도 적절하게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다시 말해 부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법니다. 중산층이 따라야 할 것은 변방의 논리가 아니라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두 번째,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번 돈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공짜로 번 것이 아니죠. 얼마 안 되는 자본과 노동에 투입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입니다. 좌파 정부에서는 투자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투자 수익이 불로소득이고 없어져야 할 사회학이라면 왜 금융회사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행이 하는 일, 증권사, 자산관리회사들이 하는 일은 대체 뭔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월가의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들이 하는 일은 어떤가요? 결국엔 자산을 사서 보유한 후에 더 비싸게 파는 행위에 다름 아니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과 뭐가 다른가요? 어떤 정부든 다 나름의 문제가 있죠. 하지만 좌파 정부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기업이나 자본이 없으면 지탱되지도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자본소득을 매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힘없고 어찌 보면 호구에 가까운 중산층의 자본소득만 부정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죠.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집이 투자 대상이 아니라면 그럼 쌀이나 옷 같은 소비재인가요? 가치가 보존되고 오르는 투자재가 아니라 감가상각되는 소비재라면 누가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면서 집을 소유할까요? 이건 아주 악의적인 쇠뇌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런 쇠뇌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전셋값이 몇 억씩 오르는데도 집을 사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전세금만 올려주고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 3년간 서울 집값이 2배가 되었지만 어찌 보면 지난 10년간 눌려있던 매수세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가격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집값만 안 오를 수는 없죠. 그냥 적당한 집을 사서 조금씩 좋은 집으로 옮겨갔다면 전체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을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큰 손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꼭 필요한 필수재인 동시에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보통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자도 될 수 없고 중산층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순간 하위 계층으로 몰락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정이 오던 하락기가 오던 폭락기가 오던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자산 취득의 타이밍입니다. 절대로 자산 보유 그 자체를 의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방향을 봐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당장 선거가 걸려 있으므로 특정 계층을 적대시하거나 특정 행위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나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므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속으로는 무엇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고요. 중산층도 그래야 합니다. 정치적인 선택과 개인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10년 내에 찾아올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계속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산이라는 방패막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